상악동 천공은 저절로 막힐 수도 있다. 하지만 상악동 누공은 저절로 막힐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내인생치과 부활과 전문의 신창훈입니다. 오늘도 일단은 상악동 천공과 누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실은 이제 슬라이드가 이게 환자들 대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치과 의사들한테 이제 발표하려고 제가 만든 내용이에요. 좀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긴 한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면서도 또 이걸 보니까 요즘에는 제 영상을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꽤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환자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치과 의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야지 더 많은 환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을 조금 해야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제가 또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들도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보통 용어 정리를 좀 분명하게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저희가 상악동 천공하고 상악동 누공이 거의 환자분들의 용어로 그냥 혼용돼서 거의 동의어 같이 사용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과거 영상에도 많이 찍긴 했지만 그 둘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악동 천공이 이제 훨씬 큰 개념이죠. 그 안에 이제 상악동 누공이 포함되는 건데, 상악동 천공은 이발하고 상악동하고 어떤 통근만 형성되면은 그냥 무조건 천공이라고 하죠. 그냥 뭐 개통이라는 표현들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하루, 3일, 3주, 3개월 된 거 다 그냥 상악동 천공에 포함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천공된 거니까. 근데 이제 누공은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거죠. 지금 안에 상악동 까맣게 보이는 게 상악동이거든요. 그게 안에 여기가 다 상피화가 돼서 이제 트랙이 하나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그냥 이거는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에서는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악동 천공이 더 발전되면 상악동 누공이 된다. 상악동 천공은 저절로 막힐 수도 있다. 하지만 상악동 누공은 저절로 막힐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게 누공이라고 하면 정말. 근데 뭐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 워낙 이제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한번 천공이 돼서 그 코로 물이 들어간 느낌이 한번 나면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오시거든요. 이게 누공이 아니냐, 이게 뭐 지금도 뚫려 있지 않냐 했는데, 이제 검사하면은 뼈도 막혔고, 뼈는 안 막혔어도 적어도 잇몸살이 다 치유돼서 뭐 천공, 그 누공까지 안 가신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거의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걱정해서 오시긴 했지만, 그런 분들은 상악동 천공은 됐었지만 상악동 누공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서 누공이 됐으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꼭 반드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공도 막아야 되는 기준은 있죠. 그 기준인도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모든 상악동 천공이 저절로 막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크기라든지 어떤 그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들이 맞지 않는데 치과사분들이 그냥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상악동 누공이 되는 거죠.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래서 오늘은 주 내용은 치료 시기에 대한 것들인데, 제일 고민한 게 이제 의사들마다 뭐 비슷하겠죠. 할지 말지, 이거를 그냥 지켜볼지 아니면은 어떤 처치를 할지 말지가 이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은 언제 할지. 만약에 할지 말지 결정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그냥 지켜보는 거죠. 한다 했을 때는 언제, 그리고 언제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제 결정인데, 요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치료 시기라든지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천공의 사이즈하고 진단 시기, 그리고 상악동 감염 유무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악동 천공인 경우하고 상악동 누공인 경우에 그 중요도의 순서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인데, 상악동 천공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개통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얘를 수술할지 말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 게 사이즈를 보통 3mm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
3mm 미만, 5mm 이하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논문이 더 많았어요. 5mm 이하면은 저절로 박힌다. 5mm까지도 지켜보자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3mm 미만 논문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제 환자 그렇게 뭐 엄청 제가 많이 본 막 수백 케이스 본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누궁 폐쇄술을 한 환자가 거의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5mm 이하에서 제가 폐쇄술을 한 경우가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mm보다 넘어가는 거는 막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치과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즈가 사실 저희가 이게 측정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이게 측정한 게 CBCT, 콤빔CT라고 CT 상에서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CT가 이게 내가 측정한 에 따라서 1mm는 굉장히 이거는 3mm가 될 수도 있고 2mm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측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아마 측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이거를 좀 작은 크기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mm 정도 보일 것도 2mm로 측정하고 해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만 보지 말고 제가 이제 이걸 누궁 천공이 생겼을 때 딱 생겼을 때 지켜봐야 될 게 보통 그날 딱 뚫렸는데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날 막아주겠죠. 이거 좀 크네. 그러면서 그냥 막아주면 되는 건데 그날은 발견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발견했어도 이게 2, 3mm인가 좀 애매하다 했을 때 이제 보통 지켜보면 하루 이틀 지켜보실 거예요, 보통. 그럼 그 다음날 환자분이 와서 뭐 코로 물이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어떤 뭐 환자분이 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나요. 막 이런 증상들을 호소해요. 아니면 공기가 샌다든지 막 코피가 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혈병, 블러드 클럿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은 블러드 클럿이 보통 그 자연 치유되는 그 기전이 보통 3mm 미만에서는 혈병이 일단 여기 블러드 클럿이라고 하죠. 이게 혈병, 우리 딱지 생기잖아요. 상처나 딱지가 딱 안착이 되는데 작은 사이즈는 이 혈병이 안착되면서 자연 치유된다고 논문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논문에서 그렇게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제가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혈병이 있다는 거는 자연 치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뽑았는데 이렇게 피딱지가 딱 잘 안착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얘는 자연적으로 잘 치유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전제 조건은 환자분이 뭐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분은 뽑고 그 다음날 오셨는데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바람이 새는데 여기서 거품이 볼록볼록 올라가요. 그냥 숨 쉴 때마다 거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지금 피딱지가 안착이 되는데 안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딱지가 딱 그 상처가 났으면 이게 피딱지가 앉혀져야 되는데 계속 손으로 건드리면 이게 딱지가 안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안 닳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얘도 블러드 컷이 딱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 숨 쉴 때마다 거품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거는 이 혈병이 제대로 딱지가 굳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폐쇄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뽑았는데 이제 드라이 소켓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 소켓. 드라이 소켓이란 게 결국 뽑고 난 다음에 거기 부위가 혈병이 딱 안착이 되지 않고 뼈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딱지가 없어져서. 이제 치과의사분들을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드라이 소켓 형태 같이 이게 뭔가 혈병이 형성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좀 뼈가 좀 드러나는 경우잖아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환자분 통증도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혈병이 형성되지 않고 드라이 소켓까지 딱 이런 형태가 된다. 이분 지금 3일 되신 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막힐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도 보셔야 되지만 혈병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보시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상악동염이 있느냐 없느냐. 상악동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사이즈가 작고 혈병이 있어도 이게 좀 다시 잘 막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항생제를 조절하면서 그 천공 사이즈와 혈병 생성 유무 요거 두 개 보는 게 저는 더 좀 합리적이고
실제 임상에서 봤을 때는 더 좀 감별 진단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상악동염 사실은 뭐 뽑고 나서 이게 그 상악동 점막 좀 두꺼워지고 이런 거는 그 뿌리 끝이 좀 상악동에 가까운 경우는 항상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논문에서 많이 나오니까 보기 쉽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사이즈와 그리고 천공 그 혈병 생성 유무 그걸 좀 더 보시고 치료 시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치료 시기가 이제 그 천공이 생겨서 상악동 천공인 경우랑 상악동 누공인 경우랑 치료 시기의 중요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상악동 누공은 이미 3주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치료 시기는 별로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주 이내인 경우는 가급적 무조건 빨리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성공률도 더 올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상피화가 완전히 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뽑은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떤 그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어떤 치유의 어떤 그 세포들이라든지 그런 뭐 막 유가 조직 형성되고 이런 그 발치창이 치유되는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좀 더 잘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악동 천공인 경우는 조금은 빨리 가급적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악동 염증 유무와 상관없이 빨리 하기로 권장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딱 천공이 됐을 때 48시간 이내에 50%에서 상악동염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고 2주 이내는 90%예요. 그리고 그 입법분대의 상피화가 진행되는 게 2, 3일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논문에서 48시간 이내에 막아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인지해서 치과 의사분이 인지를 해서 이게 저절로 안 막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저는 즉시 막아줄 걸 더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저는 3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주 이내는 가급적 빨리 막아줘라 무조건 진단 즉시. 그리고 이제 3주가 지나면 그때는 이제 이 시기는 별로 다투지 않아요. 이미 상악동염 생길 거 다 생겼고 뭐 상피화 될 거 다 됐고 그때는 이제 이 치료 전략을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잇몸살 주변에 천공의 잇몸 상태라든지 잇몸살의 상태라든지 상악동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절하고 수술을 할까 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세요. 아 이제는 내가 누공폐쇄술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상악동 천공 요 단계 때만 해도 어떤 누공폐쇄술에 제대로 된 누공폐쇄술 아니더라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뭐 PRF만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이렇게 꼬매서 조금 절개선 좀 간략하게 해서 좀 누공폐쇄술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스무리하게 해서 좀 간단한 수술을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지만 이때가 되면 이제는 이거는 정말 누공폐쇄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공폐쇄술 술식을 해야 된다고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먹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충분히 논문 같은 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하실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뭐 제가 이제 기회 되면은 술식까지 또 어떻게 수술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건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